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구가 됐습니다. 이 말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이 말에 크게 화답했던 미국민들은 소득이 높지 않은 블루칼라 생산직 노동자들입니다. 러스트벨트, 미국의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 자동차를 필두로 제조업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쇠락한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의 표심을 잡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후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연 4년 뒤인 지금 러스트벨트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시간주 선거인단 16명,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앞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대 이변이 펼쳐진 주입니다. 2008년과 2012년 오바마 당선과 재선 당시 각각 16%와 10% 차로 여유 있게 민주당이 승리했던 지역. 그럼에도 2016년 트럼프 후보에게 극적인 1% 이내 승리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곳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4년 전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를 당내 경선에서 이기며 전국적인 샌더스 열풍을 지폈고 4년 후에는 바이든이 샌더스를 잠재우며 민주당 대권 주자로 올라선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바로 이 미시간주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시간주는 절대적으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지율 50%대 44, 51%대 43%를 기록하며 평균 7에서 8%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아마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지역일 겁니다. 1984년 이후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기 이전까진 단 한 번도 공화당이 이기지 못한 곳. 4년 전 클린턴 후보는 유세 기간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가장 열정적으로 방문하는 주가 됐습니다. 사실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가장 뒤집기 어려운 주, 바로 위스콘신이라는 평가였는데요. 최근 커노샤 경찰 총격에 하반신이 마비된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과 경찰을 우상화하는 10대 백인에 의해 시위 참가자 2명이 살해당한 이후 민심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유세 기간 3번 이곳을 방문했고 선거 광고 자금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2배 더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스콘신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6% 차,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감염 이후에는 그 격차가 10%까지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바이든 전 부통령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1988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한 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됐던 올해 초 가장 감염 속도가 빨랐던 주이기도 한데 지금은 민주당 주지사의 방역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20명이나 되는 주다 보니 두 후보 역시 각각 6번씩 방문하며 지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회복 직후 플로리다주에 이어 지난 화요일 2번째로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5%에서 6%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그 격차는 최대 8%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펜 위로 불리는 이들 3개 주의 선거인단 수는 46명이나 됩니다. 이들 3개 주를 모두 승리하면 백악관 수성과 입성에 8부 능선을 넘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한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블루칼라 유권자들이 지난 4년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목되는 변수는 바이든 후보의 매력이나 강점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는 주들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 결과가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로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백인 블루칼라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는가가 남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